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미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호조로 채권 금리가 오르고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이 증시에 부담감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8% 내림세 보였고 다우와 S&P 500은 각각 0.94%, 0.96%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쇼크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2,600선을 내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며 장중 5만 전자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0.35% 내린 77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며 주력인 범용 D램이 부진한 데다 반도체 부문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시장 기대를 밑돈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은 79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감소한 가운데 한국 조선소가 12%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점유율 41%로 중국을 위협했지만 선별적 수주 전략을 취하면서 지난 8월 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오늘도 고민 많으시죠? 오늘 바이킹스탁은 시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특급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간밤 미증시는 국채금리와 유가 상승의 부담감으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이러한 미증시의 영향과 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맞물리면서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업종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8월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죠. 거시부터 미시경제까지 짚어주실 조성일 전문가님과 목요일 전략 미리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방법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성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우리 2주 만에 뵙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화요일마다 계속 그러니까요. 뭐 수성 연휴에 몸에 해가지고 제가 앵커님을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그만큼 오늘 더욱더 좀 힘차게 오늘 좀 전략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주 만인데 저는 네네. 전문가님을 매일 교육 영상에서도 뵙고 또 투자 블로그를 매일매일 올리고 계셔서 그런지 2주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네. 성실함의 아이콘이죠. 우리 네.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해서 내내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종목들, 전략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도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종목들이죠. 리가케엠바이오,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자,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에도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힘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로서 기분이 좋은데 이번 10월 달에도 그런 종목들이 제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해답 빨리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전략으로 높은 승률 보여주시는 조성일 전문가님인데요.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어서 오늘의 시황과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 7월 11일 이후에 반도체업 이제 시총의 감소액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8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업황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이슈가 오늘자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어닝 쇼크로 시장을 실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좀 저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고 요즘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오늘 제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 이슈는 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첫 번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도 매우 정말 중요한 테슬라 관련한 로보택시 공개 일정 그리고 미국 매크로 관련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큰 흐름들을 짚어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드디어 테슬라 원래는 8월 10일 날 이때 공개할 전망이었지만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이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다 보니 2개월 더 지연해서 이번 주에 테슬라가 드디어 로보택시를 공개합니다. 이전에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로 인해서 자율주행 종목들이 좀 좋은 시세 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또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모멘텀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율주행 섹터가 한 번 더 한 단계 더욱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 외에 다양한 2차 전지나 다양한 로봇이나 여러 가지 섹터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해당하는 관점 통해서 세부적으로 이벤트 나온 다음에 시장에 반응하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전 장중에 이런 이벤트를 통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빠르게 또 장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 매크로적인 이슈에는 사실 큰 이슈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FOMC 의사록과 CPI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FOMC 의사록은 지난 FOMC 때 처음으로 0.5% 빅컷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연준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경제에 대한 상황을 체크했기 때문에 0.5%를 인하했다 해당하는 그런 힌트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힌트를 통해서 올해 말과 특히 내년도 말까지 흐름은 큰 거시적인 흐름에서 먼 흐름에서의 금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뭐 지금 이번에 뭐 11월 달 FOMC 때 금리가 0.25% 인하하느냐 아니면 지금 10% 정도의 확률이지만 동결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도 최근에 좀 분분한데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2년 반 동안 이어졌던 연준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드디어 꺾였고 이제부터 최소한 2년 이상 내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사이클에 이제 시작점에 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큰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투자에 자신감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물가 CPI 나오지만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 부담되기보다는 이미 물가는 잘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CPI보다는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뭐 수시로 나오는 얼마 전에 나왔지만 또 수시로 나올 수 있는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이슈는 부담감은 별로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가 10.7조 원이었는데 9.1조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어닝 쇼크고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오랫동안 19년 동안 하면서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뭐냐면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죠. DS 쪽 담당하고 있는 부회장이 오늘 거기다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사과의 그런 유감하는 그런 코멘트를 또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장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4분기 때에 좀 좋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주가가 6만 원 초반에서 반등 나올 수 있을 텐데 오늘도 결국에는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횡보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약보합 마감했죠. 뭐냐면 4분기에도 이 삼성전자에 지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꺾인 부분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언제쯤 엔비디아의 HBM3E 12단짜리를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TSMC를 잡기 위해서 정말로 사활을 걸었던 많은 돈을 투자했던 파운드리 쪽에서 내내 3나노에서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뭐 비용적인 문제가 커지는 부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결점이 이번 10월 달에는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하지만 안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런 이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에 반도체로 우리가 성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또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뭐 HBM에서도 우리가 더 지켜볼 종목들이 저는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 종목들도 제가 매번마다 타이밍 오면 장중 때 제가
바로 공략을 할 계획이에요. 자, 오늘 뭐 제약바이오에 돈이 몰렸던 가장 중요한 이슈죠. 펩트론이 미국 일라이 릴리, 어떻게 보면 노보 노디스크와 함께 비만 치료제를 선도하고 있는 빅파마인데 이 기업과 장기 지속 주사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했다는 부분에 거의 장중 상한가도 기록하는 힘 있는 모습 나왔는데요. 펩트론도 물론 좋은 부분이지만 그 외로도 뭐 인벤티지랩, DXVX, 뭐 D&D 파마텍 참 많은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 밸류 체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는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지금 10월 15일 날 위고비가 출시한 것도 있지만 11월 달 초에 미국 비만학회 일정도 있고요. 또한 다수의 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해서 세부적으로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내내 선순환하면서 장중 공략을 할 계획입니다. 저에게 최근에도 많은 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하세요. 뭐냐면 시장이 지금 8월, 9월, 지금 10월 내내 계속적으로 흔들흔들 거리면서 좀 오른다 싶더만은 또 빠져서 대응하기 참 쉽지 않다. 하루 좀 오르라서 매수하다 보면 다음날 또 빠져버리고 너무나 힘들다 하신 분이 있어서 이번 10월에도 증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증시는 흔들릴지 몰라도 제가 보는 눈에는요. 이번 10월 달에도 우리가 수익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정말 좋은 찬스의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저는 사실 이번 10월 달에도요.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정리한 내용들을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참 이번 10월 달도 당장 오늘도 오늘이지만 내일 모레 목요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저는 매번 기대가 되는 일정들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아마존 프라임데이 관련해서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도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 밀라노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참가하는 기업들 저는 공략 포인트가 많이 좀 보이거든요. 또한 로보택시 관련해서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저는 공략을 할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에서도 이 이벤트뿐만 아니라 11월 달 초에 있는 미국 비만학회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더 제가 스터디해놓은 세부적인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에 관련해서 우리가 장중 내내 10월 달에 공략할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부분들 장중에 공략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K뷰티 엑스포 코리아 그리고 방산 쪽 박람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22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현대차와 인도 같이 진출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 몇 가지 있어요. 부품 기업들. 예를 들면 PHA를 포함해서 SL이든 여러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도 지금부터 미리 공략할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장중에 내내 저는 힌트를 드리고 공략을 할 계획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 임상학회나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뭐 잠깐 상승하고 흔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열심히 시장을 스터디하고 본인만의 확고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번 10월 달에도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이벤트가 다 공개되어 있는 이벤트인데 이런 이벤트를 알려드려도 공략을 못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지금 다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로 성과를 못 낸다 한다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아쉬움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장중에 드리는 힌트들을 다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저의 기법이죠. 큰형님 기법 통해서 메이저가 꾸준히 모으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가져가시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다가오는 10월 달 우리가 수익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이벤트 관련된 핵심 수혜주들 다 저는 머릿속에 다 이미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제가 장중에 계신 분들께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힌트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변동성이 큰 시황을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시황을 실시간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방송 공략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전문가님은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는 말 믿으시나요?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네. 저는 사실 전문가님을 뵙고 그 말을 믿게 됐는데 네. 사실 큰형님 기법이라는 것이 이름처럼 통 크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지금 계속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바이넥스 같은 종목은 짚어주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지금 24.7%, 25%에 가까운 상승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큰형님 기법, 이름 따라가는 큰형님 기법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음 코너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은 먼저 최근 3개월, 제가 방송에 지금 1년째 나오고 있지만 예전 내용들은 조금 빼고요. 최근 3개월이란다면 7월, 8월, 9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시장이 내내 꺾이면서 어려웠던 시장 흐름이 7, 8, 9월이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저는 이 방송에 나와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종목들을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최근 3개월 사이에 방송 공략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어땠는지를 한번 제가 표로 한번 구성해 봤어요. 보면 자, 9월 10일 방송 때 말씀드렸던 바이넥스. 제가 이 부분은요. 방송 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목표가를 확실하게 터치하고 돌파했던 종목들, 그런 성과들만 제가 추려서 탑5를 꾸려본 거예요. 최근 3개월입니다. 보시면 어려웠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도 목표가 1차도 아니고요. 2차 통과하면서 목표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 넘는 성과가 나왔고, 자, 오늘도 신고점 갱신한 리가켄바이오. 남들보다 정말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7월 말에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역시나 목표가 돌파하고 그 이후로도 상승하면서 20%가 넘는 성과들을 꾸준하게 종목들을 다양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한번 슬라이드 하나씩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9월 10일 말씀드렸던 바이넥스예요. 이 종목은 제가 차트 보신다면 9월 10일 방송 때가 이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그 전에 주가가 7월 달도 횡보, 8월 달도 결국에는 횡보, 9월도 횡보. 거의 2개월 연속으로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는 추세. 이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큰형님 기법, 그 큰형님 기법에 정확히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송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바로 급상승 나오면서 자, 목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 통과하면서 24%, 또한 최대 상승률을 본다면 3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던 종목을 절호의 그런 찬스 기회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다 이게 최근 내용이에요. 9월 달 10일 날. 다음 종 말씀이면 제가 7월 달 말씀드렸던 리가켄바이오예요. 자, 이게 오늘 차트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신고점을 추가 갱신한 종목을 바로 7월 달 23일 날에 이런 자리에서 미리미리 볼 수 있게끔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목표가로도 21% 수익 나왔지만 최대로 본다면 30%가 훨씬 넘는 상승률이 지금까지 나온 종목을 미리 이런 타이밍 때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이 있다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 종목은 더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전략들도 제가 장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또 제가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8월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릴 때는 횡보였지만 이 횡보 자리를 정확하게 공략을 하니 그 이후에 이런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7월 2일 날에 한 번 더 미리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는 또 이때 이입주였거든요. 이입 때도 역시나 횡보하는 위치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급등 나오고 이런 힘 있는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최대 이런 퍼포먼스가 나온 종목을 잘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다 뭐 최근 내용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STX 엔진도 제가 7월 중순 때 말씀드린 다음에 물론 8월 달 초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지면서 조금 내려왔지만 바로 빠르게 만회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최근 종목들 리뷰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송은 제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때 말씀드리고 있는 공략주도 정말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만 한 주에 한 종목만 본다 한다면 너무나 아쉽죠. 아쉬워서. 근데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마다 장중에 큰형님 기법에서 나온 포착 종목들을 꾸준하게 오전장에도 한 종목 받아봤는데 소개받았는데 또 오후 되니까 오후 장중에 또 B, C라는 종목도 또 말씀 받으시면서
꾸준하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달 투자에 어려움 갖고 계신 분들, 혼자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번 실패만 하고 있고 어떻게 수익 내야 할지 참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를 꾸려가야 할지 너무나 어렵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장중 큰현인 기법과 함께 하셔가지고 이번 10월, 11월, 12월에 남들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는 기분 좋은 매매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큰형님 공략주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 확대가 지속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올랐고요. 전기차 캐즘에 주춤했던 2차 전지가 약진하면서 관련 업종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 지속에 방위산업 올랐네요.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소식에 펩트론 올라왔고요. ADC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면서 리가켄바이오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국내 배터리 3사까지 건식 공정을 확대하면서 PNT 올라왔네요. 오늘도 알찬 6가지 종목 올라왔는데요. 저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6개 중에서 3개 방송에서 꼽아주시고 네. 나머지 3가지는 함께 하시는 분들께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3가지 어떤 거 네. 꼽아주실까요? 제가 준 종목은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PNT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리가켄바이오 꼽아주셨는데 이 네.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4월부터 정말 줄곧 강조해 주시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신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추이를 보니까 정말 예쁜 우상향 곡선이던데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도 될까요? 네, 뭐 주식이니까 상승은 나오다가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저도 더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상세한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앵커님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제가 리가켄바이오는요. 저의 이 바이킹스타 방송을 예전부터 보신 팬분들은 다 아시는 종목이세요. 자, 조성일 하면 리가켄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정말 빠르게 4월 달 초 중순 때부터 공략주로 그냥 관심주가 아니고요. 공략주로 제가 리가켄바이오를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4월이라 한다면 주가가 5만 원대, 6만 원 초반대 그때 라인이거든요. 그때부터도 꾸준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승분을 다 공략하실 수 있게끔 항상 방송에서 또한 장중에 계속 기회를 드렸다. 근데 이런 상승하는 종목이지만 또 오늘 또 특히나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지만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식이니까 상승하다가 차익 매물 때문에 밀리고 하겠지만 이런 힘든 종목과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들은요. 상승하고 꺾인다 하더라도 이 꺾이는 폭이 적고요. 기간도 짧습니다.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고점을 더 갱신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리가켄바이오는요. 지금 ADC 플랫폼 점점 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 플랫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있고 M&A 시장에서 큰 돈 오가는 게 다 ADC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글로벌 ADC 플랫폼 분야에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지금 10건 이상의 라이센스 아웃 달성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더 대단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하반기에도 또 4분기에도 일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일정 통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리가켄바이오도요. 지금은 상승했지만 한 번 더 눌린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장중에 또 공략할 계획이고 이게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제가 잘 고른 종목이기도 하지만 올 4분기에도 제약바이오 내에서 다들 뭐 비만 치료제 보고 있지만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추가적인 또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면 제약바이오 내에서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에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예요. 리아켄바이오도 포함이고 뭐 리아켄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그 외에 또 종목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매일매일마다 주시하고 내용들 업데이트하면서 언제든지 항상 매매할 줄 아는 장중 스탠바이가 되어야 한다. 이번 4분기에도 다 종목들 전부 다 상승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놓치면 후회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종목들 완벽하게 스터디가 되어 있으니까 장중 내내 보면서 리아켄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다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ADC 분야에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킹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자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7%가 늘었고 또 영업이익은 274%가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HBM 사업 지연을 실적 하락의 이유 중으로 꼽던데 네네.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초반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줄여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9월달 초부터 해서 오늘까지 무려 21거래일 연속으로 이런 때가 또 있었나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외국인들의 매도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태롭게 6만 원대 초반을 지키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PBR 내년도 전망되는 PBR 기준이 0.98배거든요. 지금 한 배 수준도 못 받고 있는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있게 반등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는 이번 10월 달에 꼭 확인해줘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줘야지만 이 부분에서 횡보를 이어가지 않고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그 키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번 HBM3 이 12단짜리 엔비디아 지금 퀄 테스트를 내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 10월 달에는 특히 미국 빅파마들의 실적도 발표하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10월 달 하반기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 투자 심리와 엮여서 그런 즈음에 10월 달 내에 HBM 퀄 테스트에 대한 이벤트가 나와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의구심을 떨쳐내고 반등 세게 나올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TSMC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내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활을 거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에서 3나노미터를 미세 공정을 TSMC보다 먼저 했지만 결국엔 뭐냐면 지금 수율도 너무 안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전력 효율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3나노에 해당하는 그런 최첨단 그런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지금 TSMC 하고 있습니다. 점점 TSMC의 점유율과 삼전의 점유율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위기에서 파운드리에 관련한 전략을 어떻게 새로 수정하느냐 이 부분 키워드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매일매일마다 이 이슈들을 체크하면서 매일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항상 저는 고심하면서 종목을 공략을 할 거예요. 특히나 또 여기서 HBM의 시장이 꺾인 건 아니에요. HBM은 공급 과잉은 아니고 내년까지도 내내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이어지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HBM에서 더욱더 실력을 잘 발휘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을 뒤로 하고서 더욱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뭐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윙, DI 이런 기업들이 먼저 꼽히거든요. 이런 기업들 저는요. 이 내용 체크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매일매일마다 체크하면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잡아갈 계획이니까요. 이런 종목들로도 성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장중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운드리 향후 전략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삼성전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PNT입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최근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건식 공정이 떠오르고 있는데 맞습니다. PNT가 테슬라와 관련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번 주에 국내 배터리 3사도 관련 트렌드에 우리도 합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국내외 밸류에이션에 PNT 주목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특히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그 건식 쪽, 우리 아직까지 양산이나 어떤
대규모 양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기술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건식, 특히나 전기차의 그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PNT가 원래 뭐 잘하고 있는 동박 부분을 얇게 입히는 롤투롤 장비, 이 장비에서도 물론 잘하고 있고 지금 수주 잔고가 2조 넘게 쌓여 있는 강점도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건식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시장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런데 보시면 주가가 지금 6월 중순부터 꺾이면서 내려왔지만 보면 6월 중순부터 7월, 8월, 9월, 10월을 보겠습니다. 보면 내내 지금 6만 원 라인을 지금 못 뚫고 있어요. 못 뚫었지만 3개월 동안의 힘든 그런 고난을 충분히 이겨낸 다음에 자, 오늘 볼까요? 오늘 보시면 선을 그었던 3개월의 저항인 6만 원의 저항 라인을 드디어 쌍바닥 확인한 다음에 그 위로 뚫고서 종가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PNT의 장점도 4분기 더욱더 잘 나올 것인데 더해서 차트 타이밍도 이제 막 저항을 뚫은 시작점이다. 이 부분을 기관이 물량을 사면서 주도하고 있다 본다면 PNT가 이번 4분기 때 보여줄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PNT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한번 장비 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에서 PNT, 그다음에 윤성 FNC, 뭐 CIS,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 저는 첫 번째 좀 티어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제가 내내 장중에 주시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고나갈 타이밍이 오게 되면 바로 발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리가캠바이오, 삼성전자, PNT 꼽아주셨습니다. 나머지 3가지 종목도 전문가님께 설명을 들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똑똑한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도 큰형님 기법이라는 것은 이 메이저 수급을 기본으로 한 통큰 기법이다. 이 정도는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전략을 가진 것인지 또 사례와 네. 함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뭐 기법을 말씀드려도 그냥 말로만 말씀드린다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이론과 최근 제가 방송 종목으로 성과를 냈던 종목들에 대해 해당하는 세부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19년 동안 이 주식 투자를 이어오고 있고 제가 뭐 증권사, 메이저 증권사에서 강남에서 또한 PB로 근무도 했었고 자문사에서도 일을 하고 또 지금도 제가 자문사의 제가 대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성과를 꾸준하게 내면서 했던 저의 성공 사례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로는 좀 재미있는 이름이지만 말은 재미있지만 정말로 무섭고 정말 신기한 기법입니다. 저 놀랍기도 하고요. 바로 큰형님 기법. 이 기법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성공 스토리를 써오고 있고 리가캠바이오,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도 적시에 발굴했던 그 원천 중에 하나가 이 기법이다. 이 기법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10월, 11월, 12월 달에 걱정 없다. 매일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시장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세부적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기법은요. 크게 2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특히 기관이에요. 기관에서도 세부적으로 본다면 뭐 사모펀드나 연기금을 저는 좀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기관을 필두로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종목, 메이저가 사고 있는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종목 중에서 메이저가 1개월 동안 한 달간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그 한 달 동안의 주가를 봤더니 오히려 막 오르는 게 아니라 눌리거나 횡보할 때
이런 때를 저는 공략을 합니다. 좀 말씀드렸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례는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 다 묻으면 큰형님 기법에서 해나가는 큰 골자는 맞지만 정말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세 가지 패턴을 꼽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패턴은 이거예요. 위에는 주가 흐름이고 아래에 빨간색 선은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사고 있는 그런 누적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예요. 보면 주가는 지금 3주 동안 횡보하고 있지만 횡보하는 와중에도 주포인 기관이 물량을 더 쭉 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공략을 하고요. 공략을 이때가 지금 이때거든요. 공략을 했더니 이후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때의 시작점을 잡는 포인트가 패턴 1번이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이 종목이었어요. 바이넥스. 볼게요. 바이넥스 보시면 주가가 지금 5월과 6월 달 내내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내내 횡보하고 있지만 아래를 보시면 기관이 5월 말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쭉 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앞에 패턴과 동일하죠.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데 기관이 물량을 쭉 더 사고 있다 한다면 이 타이밍이 공략 포인트고요. 이후에는 이런 퍼포먼스가 나온 거의 시작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큰형님 기법의 패턴 1번이다. 장중에 수시로 나온다. 함께 즐기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패턴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을 하다가 단기에 하루 이틀 정도 밀렸어요. 그렇죠? 상승 흐름 중에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이렇게 잠깐 밀리는 와중에도 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던 기관이 물량을 팔지 않고 더 사고 있다. 이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기관이 쭉 사고 있는데 이런 눌림 때에도 안 팔고 더 사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패턴의 포인트예요. 그랬더니 이후에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면 그 종목은 리가켄바이오예요.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쭉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눌려 있죠. 그렇죠? 주가가 눌리는 동안에도 이 상승을 견인했던 주포 기관이 물량을 더 사고 있다. 이거예요. 말씀드린 이 패턴이거든요. 이번 패턴. 주가가 눌릴 때에도 더 사고 있다. 리아켄바이오. 주가가 눌릴 때에도 더 사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때 공략을 했더니 이후에 이런 상승세. 오늘도 신고점 갱신하는 종목을 이런 위치에서 잡을 수 있는 기법이 큰형님 기법의 패턴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이다. 말씀인데 역시나 보면요. 패턴 1번도 많이 나오지만 패턴 2번에 대한 패턴 이것도 장중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즐겁게 장중에 한번 공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패턴 한번 볼까요? 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번 패턴이에요. 뭐냐면 주가가 내내 횡보하다가 한번 단기에 눌렸어요. 그렇죠? 빠졌습니다. 빠지고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횡보할 때에도 이 종목의 기관이 물량을 쭉 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주가가 단기에 눌리고 반등 나올 때에도 기관이 주포가 팔지 않고 물량을 더 사고 있다. 주가가 횡보한 걸 넘어서 빠졌는데도 더 사고 있네. 또 반등 나올 때도 또 더 사고 있네. 이거예요. 이 패턴이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 나오면 단기에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패턴이에요. 이때 공략을 했더니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드리는 패턴인데 이게 이겁니다. STX 엔진이에요. 제가 7월 중순 때 말씀드렸던 STX 엔진인데 보세요. 주가가 눌리고 횡보하는 때에도 기존의 주포였던 기관이 물량을 쭉 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횡보하다가 주가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물량을 더 사고 있어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후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패턴들이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패턴들 하나, 둘, 셋, 큰형님 기법 이런 것과 함께 하신다 한다면 장중에 어떤 시장이 온다 하더라도 매번 장중에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나온다. 저는 오전에도 지금 10시인데요. A라는 종목이 패턴 1번에 맞춰서 나왔네요. 소개해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오후에 지금 오후 2시인데요. 지금 B라는 종목이 패턴 2번째에 지금 포착해서 나왔네요.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하나씩 찝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종목들에서 이런 확률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매매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방송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쉬워요.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 리가캔바이오, 바이넥스, 뭐 VT, PSK홀딩스 정말 멋진 공략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매일마다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매일마다 잘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방송 종목만 본다면 우리가 아쉬워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 매일마다 이런 큰형님 기법이 나올 수 있는 관심 종목들을 장중에 최소 1개에서 3개 정도 꾸준하게 우리가 장중 체크를 해볼 수 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리거든요. 이런 부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번 10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두려울 게 없고 오히려 내일이 기다려지는 매매를 이제부터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세부적으로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직도 저와 장중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지금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9월 달과 또 저번 주 때 저와 장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종목들 제가 다 말씀드렸었어요. 뭐냐면요. 다 최근 내용이에요. 9월 달 최근 내용입니다. 필롭틱스의 이런 양봉들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고요. 보로노이의 이런 양봉 나오기 전에도 제가 장중에 소개를 정확하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양봉이 나왔었거든요. 또 있어요. 다 최근 내용이에요. 바이넥스도 이 양봉이 나오기 전에 제가 장중에 공략을 소개해드렸고요. 롯데관광개발의 이 장대 양봉에서의 이 초반 부분, 막 시작할 때 이 타이밍도 제가 제 기법에서 장중 오전 타이밍 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아캔바이오 이 종목도 최근에 이런 급등 상승세에 나오기 직전 타이밍 때에 저의 장중 포착에 나왔다. 그래서 큰형님 기법 방송 종목도 좋지만 장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장대 양봉 나오기 시작하거나 그 전의 타이밍에서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을 미리 받아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놓칠 때마다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종목 하나하나마다는 큰 상관은 없죠. 하지만 하나 놓치는 게 쌓이면 쌓일수록 한 달 정도 지나가 보면 성과 격차가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실수하지 말자. 그래서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조선일 전문가에게 이런 내용들 오전장이든 오후장이든 내용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일 전문가와 장중에 함께 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내가 받아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건 매일마다 진행을 하는 건데 오전 6시 반부터 일찍 시작해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거 봐야 됩니다. 6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8시 반까지는 그날의 시장 주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을 미리미리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8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제가 오전장에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또한 세부적인 그날의 전략들을 더 세부적으로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 오후, 장중에 저희 큰형님 기법 종목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저는요, 큰형님 기법 더 세부적으로 좀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요. 큰형님 기법 필승 자료도 그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19년 투자에 해당하는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마인드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번 기회 때 한 번에 다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형님 기법과 함께라면 시장 흔들림에서도 마음 편한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방송 공략주만큼 퀄리티 높은 종목들을 장중에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바이킹 시간이 이어집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목요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목요일 내일장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매출을 2배 늘리겠다는 비전에 CNT 도전제 공급이 부각되고 여기에 생산 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요일 내일장 종목으로 나노신소재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나노신소재는 주간마다 호재가 있네요. 네, 2주 네. 전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로 편입이 됐고 네. 또 어제장에서는 주 고객사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매출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목표했는데 네. 배터리 밸류체인 종목으로 앞으로도 이 종목 지켜봐도 될까요? 저는 아주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투자 포인트가 물론 있지만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늘 장 마감한 기준으로 저의 큰형님 기법에 정확하게 나왔다. 이게 가장 최고의 포인트 같아요.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지금 장 중에 오전이든 오후든 수시로 제가 장 중에 더 업데이트해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자, LG엔솔 최근에 매우 굵직했던 비전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테슬라로부터 지금 최근에 양산 관련해서 수주받았던 4680 배터리 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요. 실리콘 음극재가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와 나노신소재가 하고 있는 CNT 도전제는 빼놓을 수 없는 찰떡궁합이에요. 왜냐하면 음극재 부분에서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면 음극이 부풀어 올 수 있는 스웨닝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우리가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나노신소재가 만들고 있는 도전제를 통해서 부풀어 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양극에도 도전제가 들어간다 한다면 우리가 활물질, 양극 활물질을 더욱더 넣을 수가 있다. 그만큼 배터리 성능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양극과 음극에 다 들어가는 도전제는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 하고 있다. 수요가 급증할 것 전망이고요. 그런 수요로 인해서 지금 생산 능력이 작년에는 1.5만 톤이었지만 내년에는 무려 4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 때 우리가 보자라는 종목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포인트는 제가 또 장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내용은 이제 제가 차트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날 이후로 내내 아쉬운 흐름을 보였죠. 하지만 8월 초와 9월 중순 때 매우 중요한 쌍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60일선 이평선도 뚫으면서 양호한 상승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상승 반등을 지금 9월 중순부터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시키면서 이 반등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 저항이었던 이 라인을 오늘 뚫어주었고요. 또한 기관이 더 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60일선 저항선도 드디어 뚫고서 안착한 모습이다. 지금 이슈화 됐든 섹터가 되었든 수급이든 차트든 네 박자가 다 알맞는 타이밍이 지금 이 시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고요. 이 종목 이거래 시초가를 매수가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로는 1차는 11만 원 라인, 2차는 12만 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세부적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89,000원 이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또 장중에 바로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나노신소재 꼽아주셨습니다.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이런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마음 편한 매매를 위한 큰형님 기법이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는 니가캔바이오, 삼성전자, PNT 꼽아주셨고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나노신소재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계속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